안녕하세요. 과거의 심판사, 현재는 소년재판의 신 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시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당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요. 그 임시조치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시조치가 뭐냐면요. 옛날에는 가정 내 폭력에 관해서 사실 국가기관이 개입을 거의 하지도 않았고 할 만한 수단도 없었어요. 그런데 강서구모 전처살인사건이라던가 가정 내에서의 폭력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가정폭력 사건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점점 더 많은 제도를 만들고 많이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내에서 어떤 다툼이 있을 경우에 요새는 경찰 신고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던가, 아이가 아빠한테 혼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던가, 아이가 혼나는 걸 배우자가 보고 배우자가 신고를 한다던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다툼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마도 서로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학대가 있었다, 폭력이 있었다. 상대방은 아니다, 그냥 한번 밀쳤다, 아니면 그냥 야단 한번 쳤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과장해서 주장하는 것이다. 경찰은 그 상황에서는 일단 상황을 어쨌든 수습하고 종료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경찰에 돌아갔다가 그게 큰 범죄, 특히 살인사건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몇몇 있었죠. 그럴 때 경찰은 도대체 뭘 했냐, 좀 분리를 시켜놨으면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냐, 국가는 도대체 뭘 한 거냐, 이런 비판이 항상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조치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일단은 뭔가 폭력의 위험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러면은 경찰이 바로 그 사람을 분리시켜 놓고요. 바로 이제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다가 임시조치 청구를 합니다. 또 현장 출동한 경찰이 보고서는 집에서 일단은 나가라고 해야 되겠다는데, 검사는 그 상황에서도 현장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럼 검사는 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겠지. 그럼 법원은 현장 출동했던 경찰이, 그리고 그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청구했으니까, 또 혹시나 모를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2개월 동안 퇴거, 접근금지, 그리고 통신금지, 전화나 문자를 해서도 안 되는 그 조치가 법원에서 떨어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혼소송에 대비해서 정말 난데없이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날 하루아침에. 짐 챙기러 들어갈 때만 경찰 동행하에 이렇게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해서 2개월 동안 못 들어갑니다. 더 문제는 보통은 연장 결정이 들어가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상관없는데, 피해자가 이런 케이스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연장을 원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또 별다른 조사 없이 보통 연장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최장 6개월까지 내 집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족들도 못 만나는 결과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사실상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개월 받았다고 해서 2개월 후에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 자료도 없이 계속 연장 결정이 나고 최대 6개월까지도 집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은 이미 가족들과 너무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 6개월 후에도 사실 집에 들어가기가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렇게 별거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의 주제는 임시조치로 잡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과 이메일로 문의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신판사, 지금은 소년재판의 신 혜성 변호사였습니다.